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0일 정오입니다. 오늘 오전에 배달된 조선일보 일면 머리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원칙이 이겼다. 화물연대 16일 만에 뺏기. 원칙이 이겼다. 화물연대 16일 만에 뺏기. 원칙이 이겼다는 말은 법이 이겼다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힘을 발휘했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힘은 법에서 나옵니다. 그 법이 힘이 있으려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정하고 상식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론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치고 법치를 강조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 대통령 자신이 법률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그 말이 깊게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과도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분은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는 흔히 한국의 거악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거악이라고 하면은 권력자와 말하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죠. 거악 부패와 싸우는데 20년 이상을 보낸 그 방면의 전문가입니다. 동시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과거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면서 부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는 법을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입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검찰총장 이하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고 약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법의 집행의 대상이 현재 되고 있는 문재인, 이재명, 민노총 등 이 세력, 종북, 좌익, 기득권 세력이죠. 이들은 굉장히 부패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의 경우에는 이것은 거의 반역 집단입니다. 민노총의 경우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표현대로라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을 받는, 그리하여 정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파업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의심을 자초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이재명, 민노총 등을 총괄하면은 반역 플러스 부패입니다. 한쪽은 가장 깨끗한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이고 한쪽은 가장 부패한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바로 원칙이 이겼다. 화물연대 16일 만에 뺏기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다른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은 법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은 법을 가지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을 하고, 그래야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제재를 할 수 있는 힘, 그게 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법을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힘이 강해지는 것인데, 이게 바로
민노총을 굴복시킨 것으로 해서 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강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힘은 법치에서 나오는 거죠. 우선 이번 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의 수습 과정을 보면은 법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어제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뒤 16일 만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겁니다. 그동안에 국민 경제에 끼친 손해가 4조 원을 넘는다고 그럽니다. 화물연대는 어제 조합원 투표 결과 업무 복귀 찬성 61.84%, 반대 37.55%, 무효 0.58%로 총파업 종료가 가결되었다고 화물연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당초 안전운임제 3년 확대라는 정부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영구화를 요구하며 운송 거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물류가 막히면서 산업계 추산으로 4조 1,00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강행한 만큼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 여당이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파업을 했으니까 무효가 됐다 이겁니다. 그만큼 정부 입장이 강해졌습니다. 대통령실도 노사 문제에 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은 국민이 편안해진다. 범죄자는 괴롭지만은 국민은 편안해진다. 이번에 파업 현장을 둘러본 한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공권력이 살아있더라. 는 것을 느꼈다. 즉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권력으로 보호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공권력이 제재를 가하니까 거기에 진정한 산업평화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치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어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면서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은. 민노총이 이번처럼 정부의 완패한 것은 진리를 찾기 어렵다는 게 조선일보의 평입니다. 이에 따라 민노총 내부 혼란과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8일까지도 강경투쟁 방침을 천명하던 민노총은 오는 14일로 예정했던 제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어제 오후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왜곡됐던 노사관계가 정상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정부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준비를 하나씩 해놓고 대책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여론과 언론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지도부가 고립이 됐고 또 민노총 내부에서도 젊은 세대가 서울 지하철
노조에서 보았듯이 무작정 파업에 동조하지 않았고, 다른 노조들도 스스로 알아서 이탈하면서 민노총, 이 종북 좌익단체, 반미단체, 반대한민국 단체로 돌변한 민노총이 이제 존속하려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좌익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전례가 있는지 없습니다. 좌익은 끝까지 혼을 내야 외력에 의해서 바로잡힙니다. 절대 이 민노총과는 어중간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우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적당히 타협하자고 합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제 좌우, 경상도, 전라도,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오로지 기준 하나로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나침반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침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입니다. 이제 국민을 굳이 가른다면은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가르면 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경고하고, 교육하고, 말 안 들으면은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제는 국민이란 말로 통일해야 됩니다. 좌우라는 말도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적당하지 않는 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좌냐, 누가 우냐는 다 이게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느냐, 법을 어기느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 편이 되어야 하느냐? 법을 지키는 사람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법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한국이 인류국가로 가는 문턱을 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류국가와 인류국가 아닌 나라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1인당 GDP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법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입니다. 법치만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는 인류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인류국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으나 국민 교양의 문제, 그리고 법치의 혼돈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특수부 검사 출신, 그 학과 사온 사람,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의 적폐를 수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이재명의 적폐를 수사하게 되는 이런 균형점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확립한다면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